지금 현재 부동산에 분쟁이 있으시다라는 분들은 서류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류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계약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B씨가 소유한 모 소재 한 주택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7,500만원, 임대차 기간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로 2년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 최고액 3억여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보증금 합계 3억 2,700만원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와 D씨가 작성해 A씨 등에게 교부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기재는 있었지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임대인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한 선순위 보증금 2,500만원의 별도 권리관계 및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해당 건물과 부지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됐고 A씨 등은 지난해 3월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건물과 부지는 5억 2천여만 원에 매각됐으나 A씨 등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A씨 등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협회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자신이 입은 임대차 보증금 피해를 임대인과 해당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제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공제조합 이렇게 3명에게 청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임대인 B씨에게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했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B씨와 다른 피고들 즉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등기상에 공시되고 있는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설명 의무를 가지겠죠. 그런데 그 이외에 등기상에 기록되지 않은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 및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에게 인정했다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 또는 위험 대비책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하거나 강구해야 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만일 부동산 중개업자인 D씨가 A씨 등에게 해당 목적물에 임대차가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니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해당 목적물의 임대차 가격을 더 낮은 가격으로 설정을 하고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즉 이러한 설명 의무를 그리고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주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라고 지적을 하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제한을 해줬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지금 현재 부동산에 분쟁이 있으시다 라는 분들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권리관계란이라는 서류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보면은 뒷부분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한 목적물 그리고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목적물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권리관계란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목적물을 제대로 중개하지 못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까 공동 피고로 잡아서 피해 회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